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AWS 솔루션스 아키텍트 김기환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이 세션을 준비하다가 한번 제목을 바꿨어요. 그래서 잠깐 혼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쉬는 시간에 기다리시면서 저희 세이지메이커라는 새로운 딥러닝 서비스에 대한 동영상을 보셨는데, 시골 아저씨처럼 발표하신 분이 저희 CEO입니다. 전체 AWS 앤디 제시 CEO죠. 그 밑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워낙 디테일하게 많이 아시기도 하시고요.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아침부터 아침은 아니군요. 오전부터 굉장히 많은 강의들을 들으셨는데, 저희 이제 AWS 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내용도 업데이트를 받으셨고, 바로 전 시간에는 VR에 대한 내용도 업데이트를 받으셨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사실 미디어 앤 엔터테인먼트에서 인공지능 혹은 이제 머신러닝 기술을 적용하는 거는 특히나 이제 해외의 선진 사례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의 많은 미디어 회사들도 저 인공지능 기술을 미디어 서비스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왜 필요한가? 로부터 시작해서 현재 AWS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들, 그리고 전체적인 ML 스택의 모습, 머신러닝 스택에 대한 모습도 보여드리겠지만, 비전이라든지 스피치, 랭귀지 이런 쪽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고, 고객 사례를 2개 가져왔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저희가 지금 조선일보랑 작업하는 내용을 아직은 이제 실제 프로덕션으로 적용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같이 작업하는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미디어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사례, 해외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인공지능 서비스를 저희가 AWS라는 회사 안에서 볼 때 미디어 앤 엔터테인먼트 고객들은 정말 필요로 하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밑에 나온 것처럼 인터넷에 연결된 유저 수가 2017년 기준으로 37억 명이 되고요. 그리고 매해는 아니고 작년에 한 12억 건의 사진들이 인터넷으로 업로드가 됐습니다. 그 사진들이 예를 들어서 의미 있는 데이터로 메타데이터가 생성이 돼서 저장이 되고 추후에 검색이 돼서 활용될 수 있다면, 기존의 이제 사진이라는 데이터 그대로 잠자고 있을 때와는 활용 가치가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고요. 근데 이제 또 바뀌는 거는 그 데이터들, 이미지 중심이었던 데이터가 빠르게 비디오 중심으로 바뀌고 있고, 2021년에는 대략 70% 정도의 데이터가 비디오가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이 나와 있죠. 그리고 매월 1페타씩 스토리지가 증가하는, 사실 AWS 국내 고객 중에도 하루에 1페타씩 스토리지가 증가하는 고객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매월 1페타씩 스토리지가 증가하는 고객들이 일반적으로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미디어에 대해서 활용 가치를 고민할 때가 됐다는 거죠. 활용 가치를 늘리기 위해서는 사실 메타데이터를 잘 활용을 해야 되겠죠. 사진 안에 혹은 이제 비디오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기에 셀레브리티, 유명인들이 있다면 그 유명인들을 IMDb, 미국 같으면 IMDb가 굉장히 잘 돼 있으니까요. IMDb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 혹은 이제 우리가 사람들의 얼굴을 인공지능으로 분석을 해서 10년 전에 기사에 올라와 있던 사람이 누구인지를 미리는 아니죠. 배치로 돌려서 태깅을 해놓은 다음에 추후에 그 사람의 사진을 쓸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꺼내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디지털 아카이브와 연계되는 서비스를 만들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즉 우리의 서비스를 소비하는, 미디어 서비스를 소비하는 엔드 유저 입장에서 컨텐츠에 대한 의미 있는 정보들을 출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소개 중에 미디어 테일러라는 저희 애드 인서션, 서버 사이드 애드 인서션 서비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컨텐츠가 요리에 대한 거니까 우리는 이제 30분마다 광고를 해야 되고, 그럼 그 30분 텀에서 요리하고 관계되는 광고가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서비스에 적용을 해본다든지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우선 아마존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를 설명을 드리는데, 저 이유는 이제 한 가지입니다. 사실 아마존이라는 회사에서
fulfillment center, 물류센터죠. 물류센터에서 저 키바라는 로봇을 사용해서 하고 있는 많은 인공지능 테스트들, 뭐 최적의 경로를 찾아간다든지, 상품들을 최적 조합으로 렉에 진열을 한다든지, 이런 이제 머신러닝 기법, 혹은 아마존.com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치, 디스커버리, 추천, 뭐 이런 서비스들, 그리고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나 아마존 오디오에서 하고 있는 여러 이제 미디어 추천 서비스들, 그리고 이제 새로운 프로덕트, 드론이나 아마존 고우처럼 무인 편의점이죠. 사람들이 그냥 바코드 스캔해서 들어간 다음에 원하는 걸 다 골라서 담고 그냥 나가면 되는, 그러면 결제는 알아서 되는 그런 서비스들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들을 혹은 이제 모델들을 아마존이 만들었고, AWS의 미션은 사실 그렇게 만들어진 모델들을 고객분들한테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렴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전달해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의 AWS의 ML에 대한 미션은 모든 개발자들 혹은 이제 모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어려움 없이 현실적으로 무제한의 클라우드 리소스를 활용해서 원하시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을 도와드리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AWS ML 스택을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어요. 가장 위에 있는 부분은 개발자들이 쉽게 쓸 수 있는 API 중심의 머신러닝 서비스입니다.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뉘어 있는데요. 비전, 결국은 이제 컴퓨터 비전에 대한 문제죠. 이미지나 비디오. 그래서 recognition 이미지, recognition 비디오. 뒤에서 간단하게 데모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런 이제 비전에 대한 AI 서비스, 즉 사진이 주어졌을 때 이 사진 안에 어떤 사람이 있고, 혹은 어떤 물체가 있고, 혹은 어떤 장면이 있고, 혹은 약간 컨텐츠가 청소년들한테 적당하지 않은 컨텐츠를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필터링하고 가려내는 이런 이제 서비스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스피치에 관련해서는 흔히 TTS라고 하죠. Text to Speech라고 해서 문자열이 주어지면 그걸 음성으로 변환하는 아마존 폴리, 역시 뒤에서 이제 간단한 데모를 보여드릴 텐데요. Transcribe이라는 거는 반대로 STT입니다. 스피치를 텍스트로 바꿔주는 이런 서비스가 이번에 리인벤트에서 새로 출시가 됐고요. 랭귀지 관련해서 렉스는 알렉사라는 잘 알려진 아마존 에코에서 사용되는 음성을 듣고 자연어 처리 분석을 해서 챗봇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고요. 트랜슬레이트는 번역 서비스고, 컴프리헨드는 자연어 처리를 하는 NLP 서비스입니다. 뒤에서 간단하게 데모를 보여드릴 거예요. 이런 서비스들은 개발자들이 그냥 API 콜하는 것으로 쉽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플리케이션에서 AWS SDK, 뭐 자바든 혹은 뭐 그 파이썬이든 노드.js든 원하시는 SDK를 가지고 저희 서비스를 호출하시고 응답을 받아서 활용하시면 되는 서비스입니다. 그런가 하면 실제로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AWS가 제공해주고 있는 recognition 이미지나 recognition 비디오에서 인식하는 물체들보다 우리는 훨씬 더 정교하게 물체를 인식하고 싶다. 우리 회사의 로고, 우리 회사의 제품,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고 싶다 그러면 사실 recognition 서비스를 그대로 쓰신다기보다는 직접 딥러닝, 이미지를 분석하는 딥러닝 모델을 만드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 이제 플랫폼 서비스를 쓰시게 되고요. 아까 저희 CEO가 열심히 설명했던 세이지메이커, 혹은 이제 그걸 개발하기 위한 쉽게 그 세이지메이커랑 연동되어 있는 딥렌즈라는 개발자 하드웨어입니다. 카메라와 그 스피커는 아니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이크, 이런 것들이 내장되어 있는 그런 개발자 전용 도구,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컴퓨터 비전이나 보이스를 활용한 딥러닝 서비스, 딥러닝 모델을 빠르게 할 수 있는 플랫폼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뭐 예전부터 제공이 되던 아마존 머신러닝, 예를 들어서 그룹핑을 한다든지 아니면 회귀 분석을 한다든지, 숫자에 대한 거죠. 되게 정형 데이터에 대한 딥러닝을 할 때 사용을 하는 서비스고요. 딥러닝은 아니죠, 사실은. 머신러닝을 하기 위한 서비스고요. 뭐 스팍에 스팍 ML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케니컬 터크라는 거는 뒤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아마존의 굉장히 좀 재미있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사람을 직접 쓰는 거죠. 사람을 왜 머신러닝에서 써야 되는지는 뒤에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플랫폼 서비스 부분은 어느 정도 딥러닝에 대한 지식이 있고 우리가 빠르게 우리 서비스에 연결하고 싶은 AWS 위에서 혹은 이제 온프레미스에서 돌아야 되는 딥러닝 모델, 즉 인퍼런스를 빠르게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원하시는 고객들을 위한 서비스들이고, 밑에 있는 TensorFlow나 아파치 MXNet,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CNTK, 카페, 케라스 이런 것들은 사실 딥러닝 전문가들이 그냥 우리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우리는 그냥 GPU 인스턴스만 있으면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시는 딥러닝 전문가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라고 보기에는 좀 그런데 저희가 딥러닝 아마존 머신 이미지를 이미 만들어 놨어요. 지금 말씀드린 그 딥러닝 프레임워크들을 GPU 인스턴스나 CPU 인스턴스나 혹은 이제 IoT에 적용을 한다거나 모바일에 적용하기 쉽도록 저희가 이제 AMI를 만들어 놨고요. 그런 프레임워크로 딥러닝 전문가들도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즉 고객이 원하시는 대로 어느 레벨에서든 시작하실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스태킹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부분은 비전이에요. 아마존 레코그니션이라는 서비스입니다. 이미지를 분석하는 서비스고요. 오브젝트나 씬 디텍션, 어느 오브젝트가 있는지, 지금 여기 보시면 사이클이 있고 사람이 있고, 그죠? 그 물체들이 발견됐을 때 그 물체가 맞을 확률, 컨피던스죠. 그 컨피던스를 수치로 같이 드립니다. 그리고 대개 저 딥러닝을 돌릴 때 사진을 주고 우리는 정말 정확해야 되니까 컨피던스 레벨이 95% 이상인 것만 있다고 말해줘, 뭐 이런 설정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제 페이셜 어널리시스는 얼굴을 분석해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이는 몇 살인지, 안경을 썼는지, 행복한지, 웃고 있는지, 울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뭐 엊그제 있었던 CES에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죠. 기아자동차가 저희랑 같이 그런 걸 했죠. 탑승을 하시면 사람의 얼굴을 보고 누군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표정을 보고 지금 즐거운지 좀 슬픈지 거기에 맞게 이제 음악을 추천해 준다든지 그런 서비스하고도 연결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페이스 컴패리즌은 2개 이상의 얼굴을 비교하는 겁니다. 같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 사실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얼굴이라는 걸 인식을 할 때 그 얼굴의 특징들을 3차원 벡터 값으로 사실 뽑아냅니다. 뽑아내서 그 2개의 얼굴이 벡터 값이 얼마나 유사한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 뽑아낸 벡터 값들을 페이스 컬렉션이라고 해서 인덱싱을 할 수가 있고 언제든지 쿼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 직원이 1,500명이 있는데 그 직원들의 인사기록부에서 사진을 다 꺼내서 사진을 다 학습을 시켜두면 사실 그 앞에 카메라가 하나 있을 때 누군가 섰을 때 그게 누군지 바로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facial recognition 혹은 이제 face comparison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celebrity recognition이라는 거는 유명인을 알아내는 기능입니다. 아마존이 IMDb를 가지고 있고 IMDb에는 방대한 양의 그 연예인이나 유명인 사진들이 있죠. 그래서 물론 이제 소스는 다양합니다만은 그런 소스들을 통해서 미리 학습을 시키고 이게 누군지를 알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좀 이따 데모로 보여드릴 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미지 마더레이션은 말 그대로 어떤 필터링을 걸기 위한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청소년 유해 컨텐츠라든지, 예를 들어서 UGC 같은 경우 그럴 때가 많겠죠. 유저가 제너레이트한 컨텐츠니까 항상 리뷰를 해야 되는데 그 리뷰를 일정 부분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추가된 기능으로는 이렇게 텍스트를 읽을 수 있고 그 텍스트가 사진에서 어떤 좌표에서 나오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서비스에도 적용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리얼타임 페이스 서치는 아까 말씀드린 페이스 서치예요. 그래서 10밀리언, 1000만 명의 페이스들 중에 우리가 원하는 페이스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점 더 많은 데이터가 비디오로 흘러가니까 그럼 우리는 비디오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들이 있었고요. 사실 레코그니션 저 서비스는 저희가 2016년 리인벤트, 그러니까 재작년 리인벤트네요. 재작년 리인벤트에서 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그렇게 프레임 베이스로 들어오는 동영상을 FFmpeg이나 이런 툴들을 이용해서 프레임별로 쪼개고 각 프레임별로 떨어져 나온 썸네일들을 저희 레코그니션으로 던져서 거기에서 어떤 오브젝트나 페이스나 이런 것들을 디텍트하는 거를 저희가 AWS Ansors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저 아키텍처가 클릭을 한번 하면 사용하시는 AWS 계정에 그대로 배포되는 그런 서비스죠. 그래서 사실 저기 있는 구석구석 다
그 정의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바로 배포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고요. 그렇게 해드렸는데 불편하시겠죠. 그래서 이번 리인벤트에서는 아마존 레코그니션 비디오라는 서비스가 새로 나왔습니다. 이제는 비디오를 인제스천을 시키면 그 비디오에서 예전에 그냥 사진에서는 할 수 없었던 몇 가지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오브젝트 앤 액티비티 디텍션이 되죠. 이제 사진하고는 좀 다르죠.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막 서로 싸우고 있다든지 이럴 때 동영상에서는 연속적인 흐름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액티비티를 또 추출을 해낼 수가 있고요. 퍼슨 트래킹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CCTV에서 누군가가 막 지나가는데 그 사람이 어떤 경로로 동영상에서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당연히 예전부터 있었던 페이스 레코그니션, 컨텐트 마더레이션, 셀레브리티 레코그니션은 똑같이 지원이 되는데, 또 하나 추가된 건 리얼타임 라이브 스트리밍에 대해서 저희가 바로 분석을 직접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사실 키네시스 라이브 스트림스라는 별도로 새로 출시된 서비스하고 두 서비스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내용입니다. 추가적인 오늘 제가 키네시스 비디오 스트림스는 그렇게 막 깊게 다루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에 대해서 추가적인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이 시간이 끝나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액티비티 디텍션이라는 건 이런 거죠. 이 분이 지금 촛불을 불어서 끄고 있죠. 예전에는 이걸 그냥 사진으로만 보면 케이크 있고 사람이 있고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동영상에서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저 사람이 지금 촛불을 불어서 끈다, 이 사람은 뭔가를 마시고 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퍼슨 트래킹입니다. 사람을 여기 이제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할 텐데 저 사람들이 각각 이제 고유 넘버를 갖게 돼요. 그래서 고유 넘버를 갖게 돼서 그 사람이 이 동영상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뒤에 데모를 보여드리겠지만 저희가 레코그니션 비디오 혹은 이제 레코그니션에서 뭔가를 인식하게 되면 그 인식한 그 물체의 좌표를 항상 같이 리턴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점을 찍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 다음에는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에 대한 페이스 레코그니션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게 지금 현관문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저기 사람들이 와요. 집주인이 있으면 집주인이 있을 때 집주인이 버튼을 눌러야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오는 사람들의 얼굴들을 다 보고 우리가 지금 현재 이미 알고 있는 얼굴과 매치되는 사람이 있는지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저 초록색 남자가 미리 이 집주인인 것 같죠. 저렇게 페이스 레코그니션에 활용을 한다든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액티비티 레코그니션입니다. 사람들이 다양하게 움직이는 핸드폰 동영상인데 이 안에서 허그를 한다든지 사람들끼리 뭔가를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존 레코그니션 비디오는 소스로 두 가지를 사용을 합니다. S3에 올라와 있는 비디오 클립 혹은 이제 VOD 영상, 이걸 사용할 수가 있고, 또 비디오 라이브 스트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키네시스 라이브 스트림스를 통해서 인제스션을 하실 수 있고, 키네시스 비디오 스트림, 키네시스 비디오 스트림즈를 쓰기 위한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특정한 디바이스의 펌웨어 레벨에서 키네시스 비디오 스트림즈로 밀어넣는 하드웨어를 만들고 싶다, 그럼 그렇게 하실 수 있고요. 리눅스나 안드로이드 같은 OS에서 그런 앱을 만들거나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싶다, 역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샘플 코드들을 저희가 GitHub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오늘 첫 시간에 아마 저 8가지 미디어 워크로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요. 사실 이 비디오 분석에 대한 거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다 필요로 하는 그런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들이 몇 가지 있긴 하죠. 시스펜 같은 경우에 과거에 이미 쌓여있는 이미지나 비디오들에 대해서 다 아카이브에 있는 데이터를 끌어내서 거기에 제대로 된 메타데이터 태깅을 하는 그런 용도로도 활용을 하시기도 하셨고요.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이 부분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요. 간단하게 콘솔 화면을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저희 아마존 레코그니션의 콘솔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데모들은 저희가 데모로 만들어 둔 거죠. 저 서비스들은 모두 API나 CLI나 혹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 있는 거는 저희가 이 서비스를 쉽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데모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비디오 데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어널리시스로 돌아오면 아까
지금 이 잽 베이조스하고 버너 보겔이라는 저희 CTO죠. 저희 아마존의 CTO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보이면 두 사람 다 셀레브리티고 이름이 이렇게 나오고, 만약에 우리가 버너 보겔만 선택하면 버너 보겔이 나오는 부분만 저희가 이제 사실은 발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발췌를 할 수 있는지는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 부분은 저희가 데모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느 곳에 나타나는가에 대한 거를 쉽게 알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저런 사람들에 대한 동영상만 가지고 하면 재미없으니까 저희 그 소녀시대 동영상으로 한번 해보면, 지금 보면 마찬가지 여기 오브젝트들이 디텍트가 됩니다. 여기 보면 사람이 있고 퍼슨도 있고 피플도 있고 여자도 있고 걸도 있고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저희가 물이 나오는 곳, 그러면 여기 나온 부분들이 사실 이 레코그니션 비디오의 시작점부터 1ms 단위로 타임 스탬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워터라는 걸 발견을 했을 때 어느 타임 프레임에서 시작할 건지가 그 안에 들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메타데이터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물이 나오는 부분은 아마도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 네. 그래서 이제 물이 나오면 이렇게 지금 마킹이 되어 있는 거죠. 그 타임 스탬프에 물이 발견됐다는 게 이제 나와 있는 겁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1분 정도의 분량의 동영상을 제가 올린 거고, 지금 이제 뒤에서 실제로 계속 작업이 진행 중인 거예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여기 이제 moderated 레이블이 나왔는데 이거는 사실 좀 트릭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이 부분이 나오는데 사실 그런 건 아닌데 약간 좀 영상이 좀 그래서.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여기서의 인사이트는 이 moderated 레이블에 뭔가가 뜨면 우리가 이 컨텐츠는 뭔가 좀 다시 한번 리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셀레브리티가 나왔는데요. 이쪽으로 보게 되면 여기서부터 볼까요?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동영상에서 서연이 나오는 장면만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여기 지금 마크가 돼 있죠. 근데 이게 저 마크를 할 수 있는 거는 계속 저희가 프레임 레벨로 쪼개서 그거를 사실은 이제 그 안에서 얼굴이나 셀레브리티들을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볼까요? 조금 더 보면 멈췄습니다. 왜일까요? 네. 이렇게 조금 더 보면 가다가 여기서 또 나오죠. 그리고 아마도 여기서도 또 나올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인식을 한 거고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만들어 놓은 데모고, 그럼 실제로 쓸 때는 데모를 위해서 제가 미리 커맨드들을 다 준비를 해서, 제가 여기 지금 보여지는 거는 AWS CLI죠. 그래서 AWS Recognition 커맨드로 내가 셀레브리티 레코그니션을 시작하겠다. 비디오는 S3에 있고 버킷은 저거고 이름은 저거다라고 이제 주고 잡을 돌립니다. 그럼 이건 어싱크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잡 아이디가 리턴이 돼요. 그리고 사실은 여기서 저희가 실제로 커맨드를 날릴 때 여기 보시면 노티피케이션 채널이라는 게 있고 SNS 토픽 ARN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 SNS 토픽 ARN이라는 거를 활용을 해서 이 작업이 끝나면 메시지를 보내도록 할 수가 있고, 저 메시지를 받으면 그 다음에 자동으로 그 뒤에 람다라든지 이런 서벌리스 컴포넌트를 붙여서 뭔가 프로세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작업을 이슈를 했으니까 get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get을 해보면 아직 in progress네요. 아직도 작업 중인 것 같고요. 작업이 끝나면 JSON 파일에 리턴이 될 거예요.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오래 걸리네요. 그래서 사실은 이 작업을 이제 다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NS 토픽을 미리 만들어 두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은 그 뒤 프로세스가 자동화가 되니까. 지금 이제 아웃풋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누가 있을까요? 유리를 찾아보면 이렇게 이제 그 타임스탬프가 제일 먼저 나오고, 이거는 동영상이 시작되고 11.8초쯤 후에 저희가 캡처를 했다는 얘기고요. 셀레브리티고 이게 이제 위치입니다. 그 동영상에서의 위치 정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위로부터 얼마, 레프트로부터 얼마, 그리고 폭과 높이가 있으니까 하나의 박스가 나오겠죠, 그죠? 그 박스 안에서 그 사람이 발견이 됐다는 거고, 컨피던스는 100%다. 이건 100% 유리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분의 IMDb 링크고요. 그 다음에 저희 그 셀레브리티 레코그니션이 가지고 있는 그분의 아이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일단 한번 그렇게 특성이 이렇게 이해가 되고 나면 왼쪽 눈은 어디고 오른쪽 눈은 어디고 코는 어떤 값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얼굴 특성이 정의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퍼슨을 트래킹을 하는 거죠. 계속 그 동영상 안에서 당분간은 나올 테니까 그걸 트래킹을 계속 하게 되니까 이 아웃풋을 다시 잡아서 람다로 좀 나눠야겠죠. 좀 나눠서 그걸 다이나모DB나 이런 메타데이터 저장소에 넣어두면 나중에 그 동영상을 재생할 때 그 메타데이터를 활용해서 다양한 서비스하고 연계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레코그니션 비디오고요. 지금까지 이제 비전을 봤다면 이번에 스피치를 볼게요. 스피치의 대표적인 서비스는 아마존 폴리입니다. TTS 엔진이죠. 즉 텍스트가 주어지면 말을 해주는 서비스예요. 현재는 25개국 52가지 언어가 지원이 되고, 작년 11월에 서연이라는 그 한글을 읽을 수 있는 TTS 보이스가 추가가 됐었고, 서울 리전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다양한 언어들을 지원을 하는데 꽤나 이제 자연스러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좀 신기했던 건 인도 목소리였는데. Hi, I'm Matthew. Welcome to reInvent 2017. Hallo, mein Name ist Vicky. Willkommen bei reInvent 2017. Hello, my name is Aditi. Welcome to reInvent 2017. こんにちは。私の名前はたくみです。リインベント2017へようこそ。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서연이에요. 리인벤트 2017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각 나라별 목소리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간단하게 이제 보이스를 넘겨서 답을 받는 것도 가능하고, 저희가 이제 저기에 어떤 효과를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속삭이는 효과라든지, 아니면 피치를 좀 올려서 좀 이제 환한 목소리를 만든다든지, 그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스피치 마크를 제공을 해드려요. By using speech marks metadata, you can build your applications with an enhanced visual experience, such as speech-synchronized facial animations. 즉 말이 있을 때만 입이 움직이도록 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고, 예를 들어서 하나의 문장을 읽고 있다면 그 마크에 따라서 읽고 있는 그 단어, 워드, 이걸 하이라이트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사실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저희 아마존 에코, 알렉사 스킬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에코를 보면, 아마존 에코를 보면 플래시 브리핑이라고, 그냥 그 에코를 사용할 때 가장 쉽게 알렉사 뉴스를 들려줘,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뉴스를 읽어주는 그 우선순위는 미리 설정을 해둘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조선일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플래시 브리핑은 작년부터 해오고 있었는데, 사실 처음에는 그 폴리를 사용하진 않고 직접 아나운서가 녹음한 그런 이제 뉴스 기사가 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이런 식으로 조선일보 뉴스를 폴리로 한번 읽어서 음성으로 듣는 서비스를 한번 제공을 해보자라는 게 이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서비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하나를 좀 들어보면, 채워진 건 11년 전부터다. 장성한산 남매 모두 제자리 잡고 하나둘 결혼하니 기쁘면서도 한편으론 허전했다. 자유롭게 여행이나 다니자고 했지만 평생 자식 키우는 보람 말곤 몰랐던 우리가 그렇게 근사한 노인이 될 수 있을지 걱정됐다. 걱정은 웬걸. 큰딸과 둘째 딸이 50일 간격으로 첫 아들을 낳았다. 몸조리하러 친정에 온 딸들과 첫 손주들을 들여다보고 있으니 헛헛하던 마음이 묘한 흥분으로 채워졌다. 사실 이 부분은 지금 여기 있는 그 조선일보 기사죠. 그래서 저 조선일보 기사를 그대로 이제 폴리를 사용해서 읽은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폴리라는 거는 그런 TTS 서비스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간단한 아키텍처는 뭐 이렇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그 뉴스를 되게 이제 CMS를 통해서 퍼블리싱을 할 때 뉴스 기사가 나가니까 그 뉴스 기사를 보고 실제로 이제 아마존 API 게이트웨이는 API를 받아주는 프론트엔드 역할을 합니다. 그 뒤에 람다를 붙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API 서버를 붙일 수도 있죠. 그래서 람다 펑션으로 뉴스를 일단 아마존 다이나모DB에 뉴스 기사를 그 안에 클리핑해서 넣습니다. 넣고 대신 우리가 음성으로 변환을 해야 되니까 이 람다에서 SNS에 음성으로 변환해줘. 그러니까 폴리를 API로 호출해줘라는 그 메시지를 생성하게 되고요. 그러면 람다 펑션으로 그 텍스트를 폴리를 통해서 mp3 파일로 변환해서 S3에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사용자가 들어와서 그 서비스를 받을 때 S3에 정적인 웹페이지들이 있으니까 일단 그 웹페이지에서 요 뉴스에 대한 읽는 서비스를 폴리를 통해서 듣고 싶으면 뭔가 아까 제가 한 것처럼 클릭을 하겠죠. 그러면 역시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람다를 통해서 다이나모DB에 그 S3 버킷의 위치가 있죠. 그 기사에 S3 버킷에 URL이 있으니까 그 URL을 그대로 이제 재생을 하게 됩니다. 이 전체 아키텍처에서 서버는 하나도 없죠. 이게 이제 저희가 계속 말씀드린 서버리스 아키텍처입니다. 서버가 없으면 뭐 보안에 대한 신경을 쓸 필요도 없고 OS 관리에 대한 신경을 쓸 필요도 없고 뭐 여러모로 편해지니까. 그 다음은 이제 그 아마존 트랜스크라이브입니다. 트랜스크라이브라는 거는 STT 엔진이에요. 뭔가 스피치를 듣고 그걸 텍스트로 바꿔주는 겁니다. 현재까지 이제 한글이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릴게요.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타임스탬프나 컨피던스, 얼마나 높은 확률로 이게 이 텍스트인가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지금 현재는 영어와 스페인어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유즈 케이스가 나와 있는데 VOD에 대한 서브타이틀을 한다든지 클로즈드 캡션 같은 것들에 저 트랜스크라이브를 이용해 볼 수 있겠죠. 영어로 된 어떤 그 컨텐츠가 있을 때 그 영어로 서브타이틀을 일단 만들고 사실 좀 더 나아가 보면 그렇게 만들어진 영어 서브타이틀을 뒤에서 설명드릴 트랜슬레이트로 번역을 해서 다시 이제 한글로 밀어 넣을 수도 있겠죠. 아마존 렉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챗봇 서비스입니다. 간단하게 챗봇을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서비스고요. 일단은 시나리오 베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고객이 하고자 하는 인텐트를 파악을 하고 그 인텐트, 예를 들어서 내가 항공권을 예매하고 싶다. 그럼 그 인텐트를 완성하기 위한 여러 데이터들이 필요합니다. 그걸 이제 렉스나 알렉사에서는 슬롯이라고 부르는데요. 예를 들어서 항공권을 예매하기 위해서는 날짜, 그 다음에 출발지, 목적지 뭐 이런 것들 정보들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빠지지 않게 다 모을 수 있도록 그런 이제 로직을 만들어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렉스는 아까 폴리가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소리로 말을 할지를 선택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이 렉스를 통해서 웹 기반으로 챗봇을 만들거나 모바일 기반 챗봇이나 뭐 다양한 그 환경에서의 챗봇을 만드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트랜슬레이트는 아직 프리뷰인데 번역 서비스예요. 그래서 그 랭귀지 간 서로 이제 번역을 하는 서비스고요. 컴프리헨드라는 거는 NLP 프로세싱이에요. NLP라는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이라는 거는 일단 어떤 그 문장이 들어왔을 때 그 문장을 우리가 원하는 음소로 쪼개고 거기에 어떤 의미 있는 단어들이 있는가를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게시판에 댓글을 분석한다든지 트위터나 이런 소셜에 올라오는 글들에 대한 뭐 분위기라든지 우리가 새로운 제품을 내놨는데 이 제품에 대한 분위기가 어떨까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데 사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고요. 간단하게 데모를 보면 이제 이렇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API 익스플로러라고 역시 위에 이제 그 데모를 위해서 만들어둔 부분이고요. 이 문장이 들어갔을 때 엔티티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여기 있는 것처럼 로케이션이나 어떤 조직이나 혹은 이제 날짜나 사람이나 로케이션 이런 정보들을 추출해내게 됩니다. 이 안에서 추출해내고 그 다음에 키프레이즈를 분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지금 우리한테 의미 있는 건 뭔지 이것들을 이제 찾아내게 되고요. 그리고 이 문장들이 뉴트럴한지 포지티브한지 네거티브한지 사실 그것들을 이제 알아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게시판이라든지 이럴 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랭귀지 디텍션 기능도 있어요. 랭귀지 디텍션 기능은 비단 이제 컴프리헨드뿐만이 아니라 트랜스크라이브나 이런 서비스에서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 컴프리헨드도 영어만 디텍트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제가 여기에 한글을 이렇게 입력을 하면 얘가
이게 한글이라는 건 인식을 합니다. 한글이라는 건 인식을 하지만 위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나오진 않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그 기사가 있을 때 컴프리헨드에 기사를 주고 분석을 시키면 아까 그런 기준으로 분석을 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조직은 누구 그 사람에는 뭐 이제 프레지던트 트럼프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발라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오는 기사나 이렇게 추출을 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API 익스플로러는 저희가 여기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환경이고, 대개는 토픽 모델링을 통해서 일련의 그 텍스트들을 한꺼번에 훅 올려서 그걸 분류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되죠. 이게 이제 그 컴프리헨드라는 NLP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유즈 케이스를 보면 미디어 앤 엔터테인먼트 고객이라고 되어 있는데, 뒤로 가시면 가실수록 어느 고객인지는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페타바이트의 이미지가 있고 100년이 넘는 컨텐츠를 가지고 있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모든 고객들이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건 이 컨텐츠를 어떻게 다시 되살릴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사를 지금 당장 써야 되는데 특정 정치인의 사진이 없는데, 이 사진을 특히나 뭐 어딘가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 사진을 찾고 싶은데 그 사진을 과거의 사진으로부터 추출해낼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챌린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제 과거에 죽어 있는 그 데이터들의 메타데이터를 어떻게 줘서 우리가 이제 실제 새로운 서비스에 연결해 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많으시고요. 이제 챌린지라고 보면 사진의 질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0년 됐으니까 흑백 사진도 있고 뭐 흐릿흐릿한 사진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보정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했던 건 사실은 전체 아카이브 데이터나 그다음에 이제 미디어에 대한 에셋 매니지먼트나 이런 환경들이 클라우드에 좀 친한 아키텍처로 변하는 게 먼저 필요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이렇게 하셨고요. 그래서 컨텐트 아카이브나 에셋 메타데이터나 뭐 이런 부분들이 클라우드에 이미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에셋이 추가될 때마다 이미지 프로세싱을 통해서 레코그니션으로부터 오브젝트 아이디를 받아서 그 오브젝트의 UUID를 부여하고, 이런 과정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의 커스터마이즈드 딥러닝이 필요하다. 뭐 예를 들어서 흑백 사진에 대한 그 디텍션에서 좀 더 변수가 있다, 혹은 과거의 사진들이 실제 해상도가 너무 낮으니까 이거를 딥러닝을 이용해서 조금 더 정교하게 해상도를 좀 높여야겠다, 이런 챌린지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만들어진 아키텍처는 이런 아키텍처입니다. 왼쪽 위부터 시작을 하면 이미지 소싱을 해와요. 이미지가 소싱되어 오면 아직 언레이블드 이미지입니다. 이 이미지는 어떤 메타데이터도 갖고 있지 않아요. 여기 뭐가 있는지 전혀 아무런 정보가 없는 거죠. 그럼 이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끼게 되고, 사실은 머신러닝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는 걔를 레이블링을 해야 됩니다. 레이블링을 어떻게든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룹핑밖에는 못해요. 근데 그 그룹핑을 한 것도 이게 뭔지는 다시 또 레이블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레이블링이라는 과정이 필요하고, 거기에 아마존 미케니컬 터크가 사용이 됐는데, 아마존 미케니컬 터크는 그냥 다수의 사람을 쓰는 겁니다. 그냥 사람을 쓰는 서비스예요. 실제 사람들이 레이블링을 합니다. 그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아마존 미케니컬 터크를 통해서 이미 소싱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사용을 해서 레이블링을 하고, 그 레이블드된 이미지를 학습을 시킵니다. 학습을 시켜서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을 통해서 추론이 나오면, 인퍼런스라는 게 나오면 그 인퍼런스를 가지고 고객한테 피드백을 받아서 QA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일련의 사이클들이 계속 돌게 되면 점점 더 우리는 잘 학습된 데이터셋을 갖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앞에서 있었던 많은 챌린지들을 풀기 위해서 기본적인 거는 아마존 레코그니션으로 가고, 만약에 거기서 뭔가 좀 미묘한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실제 커스터마이즈드 딥러닝을 돌리는 이런 환경을 함께 사용하는 이런 모델을 만드셨습니다. 현재까지는 가장 현실적인 모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와중에 이제 세이지메이커나 이런 것들이 시간을 많이 단축시켜드리는 그런 서비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 슬라이드에서 코멘트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바로 앞에 이제 그 유즈 케이스는 사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유즈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희 리인벤트에서 발표도 하셨고요.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걸 미디어에 적용을 할 때
다시 이제 이 장표로 돌아와 보면 여러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뉘어 있고,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는 비전, 스피치, 랭귀지, 플랫폼 서비스는 우리의 커스터마이즈 모델을 만들 때, 우리가 디텍트 할 때, 우리 로컬 셀레브리티 혹은 정치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따로 레이블링을 해서 우리만의 그런 딥러닝 환경을 갖고 싶다, 혹은 이제 서비스 환경을 갖고 싶다 할 때 사용하실 수 있는 거고, 아래쪽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딥러닝 전문가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가장 중요했던 건 AWS는 이런 스택을 통해서 ML을 제공을 하는구나. 그리고 비전, 스피치, 랭귀지는 그냥 API 형태로 쓸 수 있구나.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AWS의 미디어 케이퍼빌리티가 있고, 8가지의 모든 미디어 워클로드와 AWS 엘레멘탈 미디어 서비스 5가지의 미디어 서비스를 아까 업데이트를 해드렸는데, 그 5가지의 미디어 서비스들에 적당하게 이 AI 서비스들을 연결을 하면 아마 제대로 진행이 됐다면 앞에서 이미 한번 데모를 보셨을 텐데, 실제로 엘레멘탈로 들어오는 그 데이터를 라이브 스트림에서 바로 이런 머신러닝을 적용하는 게 이미 가능하고, 저희가 템플릿을 제공을 해드릴 수도 있죠. 만약에 그런 것들을 디벨롭을 하신다면 시작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픽 그 예에서도 봤듯이 계속된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새로운 물건들이 생겨나고 계속 새로운 언어들은 생겨날 겁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이라는 게 한순간에서 끝나면 안 되고 계속 추가적으로 트레이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AI나 레코그니션이나 폴리에 대한 홈페이지는 이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되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대로 콘솔에서 쉽게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으니까 테스트를 해보시기를 진짜로 권해드립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세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